45번 보겠습니다. 보기 르네 지라르는 주체가 매개자를 모방함으로써 간접화된 욕망이 발생한다고 보았다. 자, 주체가 매개자를 모방한대요. 다시 써야겠다. 너무 짧았어. 주체가 매개자를 모방함으로써 어떻게 된다? 간접화된 욕망이 발생한다. 자, 이 소설에서는 이 틀이 어떻게 쓰여지냐? 티타임을 위하여의 아내 역시 주체가 아내가 되고요. 아파트 주민들을 매개로 아파트 주민들이 매개자고요. 중산층의 삶으로 편입되고자 하는 간접화된 욕망을 지닌다. 아내가 아파트 주민들을 따라함으로써 어떤 욕망을? 중산층으로 편입되고자 하는 욕망을 발생시킵니다. 근데 소설이 여기서 끝나진 않겠죠. 자, 아내는 공간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하고 아파트 주민들을 닮고 싶어 하면서도 그들에게 경쟁 심리를 느끼기도 한다. 그러나 결국 아내의 간접화된 욕망의 대상이 허상임이 밝혀진다. 그런데 이것은 뭐였다? 이것은 결국 허상이었음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아파트에 이사 오더니 작품 제목부터 보자. 이선의 티타임을 위하여라는 작품이네요. 이건 이제 한 가족이 어떤 아파트로 이사를 가면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소설입니다. 자, 아파트에 이사 오더니 대접이 달라지네. 웬 밤참이야. 근데 이거 자몽 아니야? 글쎄 오늘 은행에 갔다가 잡지를 봤더니 티타임에 곁들이는 간식이 화보로 나와 있더라고요. 하마터면 창피당할 뻔했지 뭐예요? 티타임이면 난 그냥 차만 마시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좀 사왔는데 우리 식구들도 좀 맛을 봐야 하겠기에. 자, 이 아내가요 지금 남편이 아니 자몽 이거 나 처음 보는데? 이랬더니 아내가 뭐라 그래? 아니 잡지 속의 화보를 보니까 티타임에는 뭐가 있어? 티타임이면 차만 마시는 줄 알았는데 티타임을 알긴 알았어. 근데 티타임이라 그래서 말 그대로 차만 마시는 줄 알았더니 간식까지 있더래. 그래서 간식을 좀 사와봤대. 그리고 처음 먹어본 티 내면 촌스러우니까 좀 먹어보려고 사왔대. 그런데 왜 하필 자몽이야? 귤이나 사과는 흔해서 잘 안 쓰나 봐요. 화보에 없더라고요. 말로만 듣던 키위가 가게에 가득 쌓여 있었지만 생긴 모양이 고약해서 썩 손이 안 가지더라고요. 바나나는 낱개로는 안 파는지 몸통이 그대로 있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비싸겠어요. 딸기도 포도도 있었지만 그것도 너무 비싸서 들었다가 슬쩍 놓았어요. 그래도 자몽이 값이 만만하고 또 먹음직스러워 보여서요. 이 말을 통해서 어떤 걸 우리 알 수 있죠? 자, 말로만 듣던 키위. 바나나가 얼마나 비싸겠냐? 딸기포도 비쌌다. 이 사람들이 약간 이렇게 넉넉한 형편에 살았던 사람들이 아니구나라는 거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겠네요. 하지만 티타임에는 화보를 보니까 간식이 있더래. 간식을 그러니까 구색을 맞추려고 자몽이라도 하나 사왔대.
여기서부터 어떤 냄새가 나. 허영의 냄새가 살짝 나기 시작해. 자, 한동안 농약이 검출되었다고 텔레비전에서 왕왕거렸는데 당신은 듣지도 보지도 못했단 말이야? 그래도 이쪽 동네에서 산걸요? 내 참, 저쪽 동네에서 사면 농약이 있고 이쪽 동네에서 사면 농약이 없는 거야? 아내 얼굴이 확 붉어졌다. 자, 이쪽 동네는 지금 어디예요? 아파트에 살고 있죠? 중산층이라고 믿고 있는 이곳에서 산 과일은 농약이 없을 거야. 더 좋은 곳이야. 뭐든지 이쪽 동네는 뭐든지 다 좋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세상을 이분법적으로 나누고 있어요. 이쪽 동네와 저쪽 동네 딱 두 가지로. 그럼 저쪽 동네는 뭐겠어? 약간 가난한 곳이겠지. 가난함을 상징하는 어떤 지역이다라고 볼 수 있을 거고, 세상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눴다는 것에서 이분법적 사고를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밤참이 제공되기 시작한 것은 바로 그날부터였다. 다음 날이라도 티타임이 이루어졌다면 부질없는 밤참 습관은 생기지 않았을 것이다. 티타임이 쉽사리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아내는 밤마다 조금씩 식구들에게 티타임에 멋지게 곁들일 간식을 제공했다. 밤참은 같은 내용이 사나흘쯤 나오다 바뀌었다. 영 먹을 것 같아 보이지 않는 키위도 나왔고 맛대가리 없이 크기만한 멜론, 입안에 넣으면 슬슬 녹는 질 좋은 카스텔라, 부드럽게 씹히는 전병, 두 아이가 손도 대지 않은 화과자는 하루에 2개씩 내가 먹었지였고, 슈크림은 들쩍지근해서 나대신 아이들이 반겼다. 습관처럼 고약한 것이 있을까? 처음엔 그렇지 않았었는데 점점 밤잠 시간을 기다리게 된 것이다. 아내에게 내색은 하지 않았지만 그 시간이 되면 은근히 오늘은 무엇을 내줄 것인지 궁금해하기도 했다. 두 아이는 아내와 체면을 차릴 사이가 아니어서 그런지 드러내놓고 밤잠을 독촉했다. 자, 티타임이 매일 저녁마다 일어나고 이제 생기고 있어요. 그럼 티타임을 왜 저녁마다 이걸 할까? 좀만 더 읽어보자. 자, 이제 막년회를 가느라고 다들 좀 바쁜가 봐요. 이 동네 사람들은 아마 호텔 같은 데에서 막년회를 하나 봐요. 상가에서 엿들은 건데 여자들 입에서 서울 시내 호텔 이름은 거의 다 나오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도 아내는 티타임을 포기하지 않고 날마다 밤참 시간을 친구들에게 베풀었다. 식구들에게.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밤참을 제공하며 폭탄 선언을 했다. 당분간 밤참은 없을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아내의 표정이 보기 드물게 밝았다. 오늘 내가 머리를 좀 굴렸거든요. 글쎄 무작정 티타임을 기다리다가는 자, 이 여자가 지금까지 계속 왜 티타임을 가진 거예요? 티타임이 이 아파트에 사는 여자들이 언제 티타임을 가지자고 할 줄을 몰라서 항상 간식을 준비해 놨던 거야. 근데 그날 티타임이 만약에 없었다면 가족들끼리 티타임용으로 준비해 놓은 간식을 먹었던 거죠. 가족들이 티타임을 가지게 된 이유. 가졌던 이유라고 하는 게 더 낫겠다. 가졌던 이유. 근데 가계부가 엉망이 되겠더라고요. 이거 뭐야? 살림이 빠듯한데 예산은 돈이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매일 이렇게 고급스러운 간식 같은 걸 사다 보니까 좀 힘들다 이거지. 하긴 그동안 무리를 했어요. 이쪽으로 이사 오니까 생각보다 훨씬 생활비가 많이 들어가는 데다가 엉뚱한 지출을 했으니 당연하지요. 엉뚱한 지출이 뭐겠어? 티타임용 간식 구매겠지. 그래서 아까 아침나절에 13호 여자가 나가는 소리를 토끼기를 해가지고 기다리다가 쓰레기를 버리는 척하면서 마주치러 나갔지요. 아유, 내 깨가 맞아 떨어졌어요. 우연히 마주친 척 깜짝 놀라면서 반가워했더니 그 여자가 냉큼 티타임을 꺼내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막년회가 밀려있어 도무지 시간을 낼 것 같지 않아 걱정하던 참이라고 내숭을 떨었지요. 막년에도 안 나간다면 시시하게 볼 것 아니에요? 어쨌든 당분간 맘 편히 쉴 수 있겠어요. 적어도 올해는 말이에요. 당분간 밤참이 제공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에 서운하기는 했지만 왠지 나도 아내처럼 개운해지는 기분이 들었다. 티타임을 계속 기다리고 있었죠.
근데 기다리기만 해서 안 되겠다 싶은 거야, 와이프가. 그래서 여자들에게 의향을 물어본 거죠. 의중을 떠본 거지. 그 티타임은 언제? 뭐 이런 얘기를 하길래 이 아내가 어떻게 말한 거야? 있지도 않은 망연애를 얘기하면서 내가 요즘 너무 바빠서 티타임 가질 시간이 없다라고 말을 했다는 거죠. 따라서 망연회가 끝나는, 그러니까 올해가 끝나고 신년이 되기 전까지는 티타임을 안 가져도 되겠다는 결심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 남편은 왜 개운해지는 기분이 들었을까? 사실 티타임을 가지려고 매일 저녁에 간식을 사오고 있는 이 상황 자체가 어때요? 돈도 그렇게 넉넉지 않으면서 이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거기에 끼워 맞추려고 하고 있지, 와이프가 계속해서. 따라서 그 행동 자체가 사실은 불편했던 거야. 허영심에 대한 불편함에서 해방이 되는 그런 느낌을 느꼈을 거라는 거죠. 자, 중간 부분의 내용. 얼마 후 나는 티타임을 갖자고 술에 취해 복도에서 난동을 부리고 며칠 뒤 아내는 급작스레 티타임을 갖게 된다. 어쨌든 기어이 티타임을 갖기는 했군. 아내가 다분히 자조적인 웃음을 내비쳤다. 자조적이라는 거 뭐예요? 스스로 비웃는 거예요. 하하하. 그냥 이렇게 하는 거 썩소야 썩소. 그리고 말했다. 아니오라고. 그렇다면 우르르 몰려와 아내를 막다른 골목에 몰아붙이고 물을 한 모금도 안 마시고 다시 우르르 되돌아갔다는 말인가? 아내가 기운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날 밤 일은 아무도 꺼내지 않았어요. 그날 밤 뭐야? 이거지 뭐. 이 와이프가 맨날 티타임 얘기하니까 남편이 술 취해가지고 티타임 좀 가집시다 하고 온 아파트에다 소리를 쳐댄 거야. 그게 그날 밤이 된 거죠. 그날 밤 일. 하지만 그날 밤 일을 모르진 않을 거라고요. 그치? 난동을 피웠으니까. 앞동에서도 인터폰을 두드렸다는데 바로 옆에서 모를 리가 없죠. 모두 시치미를 떼고 있는 게 분명했다고요. 아무튼 들어오더니 집 구경 좀 하자면서 한바탕 집안 구석구석을 돌아보더라고요. 하지만 그다지 볼 게 없는지 금방 시들해져서 저기 거실에서 서 있었거든요. 근데 누가 커튼 색깔이 괜찮다고 말했어요. 어찌나 반갑던지 나도 모르게 식탁보도 같은 걸로 했다고 자랑했죠. 그래서 모두 식탁보를 구경하려고 이쪽으로 왔는데 맙소사 우리 애들이 여기 식탁에서 점심으로 떡을 먹고 있더라고요. 미처 애들을 방으로 밀어넣지 못했던 거죠. 애들이 그때 피자 같은 걸 먹고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당신 나만 그때 기분을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난 아내의 그 기분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억울하고 부끄럽고 쓸쓸하고 참담했을 그 기분을. 지금 여자가요. 매일 밤 티타임을 가지려고 비싼 간식을 사놨었는데 하필 여자들이 우리 집에 갑자기 온 날 그때 먹고 있던 간식은 떡이었어. 떡은 우리나라 전통 음식이잖아. 그러니까 중산층에 되려면 뭔가 요즘 것, 비싼 것, 좋아 보이는 것 이런 걸 먹어야 된다는 생각을 한 거야. 근데 너무 흔하고 비싸지 않은 떡을 먹고 있었다는 그 사실이 이 여자는 너무 부끄러웠다는 거야. 왜? 떡을 먹는 건 중산층에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그런 허영심을 갖고 있었거든. 근데 남편이 와이프를 이렇게 질책하지 않고 둘이 동일하게 같은 마음을 느껴요. 아, 와이프 너 참 비참하고 부끄러웠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네요. 그쵸? 자, 그런데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글쎄 13호 여자가 떡접시를 보더니 환호성을 지르는 거예요. 나한테 먹어도 되느냐고 묻지도 않고 덥석 떡을 집더라니깐요. 그것도 손으로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떡은 이렇게 손으로 먹어야 제맛이 난다나요? 그리고 티타임은 그만두고 떡잔치나 하자고 하질 않겠어요? 그래서 정신없이 냉동실 안에서 떡을 꺼내 찜통에 쪄냈죠. 동치미를 몇 그릇이나 해치웠게요. 얼마나 신이 나던지. 그렇다면 아내는 신나게 종잘거려야 한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아내는 너무나 쓸쓸하고 우울한 표정을 짓고 있었고 목소리도 힘없이 늘어져 있었다. 한바탕 맛있게 떡을 먹고 나서야 본색을 드러냈다는 것인가. 잠자코 떡접시를 만지작거리기만 하던 아내가 갑자기 나를 빤히 쳐다보더니 말했다. 여보, 그런데 나는 왜 이쪽 사람들도 손으로 떡을 집어먹을 수 있다는 생각은 못했을까요? 아내의 표정이 너무 슬펐기 때문일까 공연히 콧잔등이 근질근질거리면서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자, 여기는
갑작스러운 티타임. 여기에서 떡을 먹고 있었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부끄러웠어. 왜? 중산층에 안 맞는다고 생각해서. 그런데 실제로 이 아파트 사는 여자는 어땠어? 떡을 너무 좋아했어. 다들. 그리고 심지어 격식 있게 포크나 이런 걸로 먹지도 않고 그냥 손으로 집어 먹었어. 자, 이러면 좋아해야 되는데 아내 어땠어? 이상하게 기운이 없음. 기운이 없었던 이유가 뭐예요? 이거죠. 아파트 여성들, 이 아파트 중산층이라고 믿었던 이 아파트 여자들도 역시 같은 여자임에 불과했다는 거죠. 같은 그냥 평범한 사람들. 자신의 허영심을 성찰하는 계기가 됩니다. 아, 이것이 모두 다 허영이었구나라는 걸 딱 깨닫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어떤 게? 아파트 여자가 떡을 그냥 손으로 집어먹는 상황에서. 그래서 자, 우리 여기도 좀만 더 채워볼게요. 자, 모방하는 행위는 어떤 것들이 나타나? 일단은 티타임을 화보로 보면서 간식을 사야 된다는 걸 알죠. 그래서 간식을 매일 밤 사. 그래서 밤참 시간이 생기죠. 그러다가 갑자기 아파트 주민들과 티타임을 갖게 되는데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떡을 손으로 집어먹는 일이 생겨나요. 그런데 이걸 본 순간 여자는 어떤 걸 깨달아? 아, 내가 생각했던 티타임 그리고 이 중산층의 삶 이런 것들은 모두 허상이었구나, 허영이었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된다는 거죠. 자, 1번부터 한번 볼게요. 화보는 아내로 하여금 매개자의 삶에 대한 모방 심리를 자각하게 하여 티타임을 갖겠다고 결심하게 하는 소재이군. 자, 화보가요. 아내로 하여금 이 모방 심리를 자각하게 해서 티타임을 갖겠다고 결심한다 그러는데 이 앞에 보면은 티타임이면 차만 마시는 줄 알았거든요. 라고 말을 하는데 여기서 뭐라 그래요? 이 화보로 인해서 여자가 티타임을 갖겠다고 결심을 하게 된다라고 하잖아. 그렇다기보다 이 여자는 원래 티타임을 잘 알고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화보에선 간식도 있더라. 그래서 간식을 사왔다. 이거지. 티타임을 화보를 보니까 중산층은 이렇게 사나봐. 티타임을 가져야겠어. 이건 아니었어. 그치? 자, 2번 이쪽 동네에서 산걸요? 라는 말에서 이쪽 동네와 저쪽 동네를 구분 짓고 있죠. 이분법적 사고 맞죠? 3번 아내가 13호 여자의 동태를 살피는 것은 중산층으로의 편입기엔 티타임을 언제 할지 몰라 답답했기 때문에 슬쩍 물어봤던 거죠. 여자가 티타임 얘기하니까 뭐라 그래? 막년회 하느라 바쁘다 하면서 올해는 안 하는 그런 걸로 얘기를 끝낸 거죠. 4번 아내가 막년회가 밀려있다고 거짓말한 것은 욕망의 매개체인 아파트 주민들에 대한 경쟁 심리 때문이겠군. 그렇지. 왜냐하면 그 전에 이 여자가 아파트 여자들이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막년에 서울 호텔에 산다 이런 얘기를 듣고서 나도 괜히 경쟁심이 생겨서 안 그렇지만 그런 척을 한 거죠. 5번 13호 여자가 손으로 떡을 집어먹는 것은 아내의 간접화된 욕망의 대상이 중산층으로의 편입 이것이 허상이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장면이 된 거 맞죠? 자, 그 답은 1번 끝.